2025년 5월 2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지주의 실적 위기, 반도체 가격 급등, 체코 원전 수출, 쾌거, SKT 제재 등 주요 이슈들이 다채롭게 쏟아졌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두 축이 뉴스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1. 이자 장사 끝났다. 금융지주 순익 착시 속 한숨. 국내 8대 은행계 금융지주의 평균 순이자 마진 NIM이 1.98%로 2분기 연속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증가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자 장사에 대한 수익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 수요가 줄면서 금융지주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힌 상황입니다. 1분기 순이익은 6조 원을 넘겼지만 이는 전년도 대규모 충당금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의 상생 금융 압박이 더해지며 금융지주는 수익성 건전성 양쪽에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 디램 가격 22% 폭등 관세 피하려 사재기 전쟁. PC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4월에 전월 대비 22.2%나 급등하며 4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USB용 낸드 플래시 가격도 11%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 및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IT 기업들이 부품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DDR4 공급 중단 발표와 SK하이닉스의 공급 조절도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습니다. DDR5 가격도 예상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며 반도체 업계의 가격 결정력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불확실성과 관세 변수는 여전히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신용대출 폭증 45개월 만에 1조 돌파. 5대 시중은행의 4월 신용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1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주식 저점 매수를 노린 비투와 공모주 청약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나우로보틱스와 원일 T&I 등의 청약에 수조 원의 자금이 몰리며 신용대출이 단기 급증했습니다. 주담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여파로 한 달 새 2조 7천억 원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KT 유심대란의 신규 가입 중단 초강수.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공급 안정 시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노인층 보호 조치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의 권고이기에 사실상 명령과 다름없어 SKT 입장에선 큰 타격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객 이탈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감탄, K-조선, 함정 수주 훈풍.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력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브라보 줄루라는 해군 찬사까지 남기며 향후 군함과 정비 물량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HD현대는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의 협력으로 미 해군 함정을 현지에서 건조할 계획이며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완료하고 북미 시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양사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반토막에나 쇼크 재현. 일본은행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일본의 수출 전망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0.5%로 동결됐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상 관측은 약해졌고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하루 만에 2엔 이상 급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 금리 인상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팀코리아 체코서 50조 재판 예고. 한국이 체코에서 내륙형 원전을 수주하며 26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노형은 APR1000이며 냉각탑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한 내륙형이라는 점에서 수출 스펙트럼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테멜린 지역의 추가이기 수주권까지 확보해 총 50조 원 규모의 수주가 기대됩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의 신뢰성이 유럽 시장에서 입증된 쾌거로 국내 기자재 300여 기업들의 수출도 동반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여수 비상, 석유화학 산업 붕괴 막아라. 정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지며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몰린 지역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긴급 안정자금, 지방투자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SOC 예산 8천억 증액 건설 경기 살리기 총력. 여야가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면서 SOC 예산이 8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노후철도도로 안전 보강, 민간임대주택 확대, 국가철도망 건설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1조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축소 반영됐으며 산불 복구와 물가 안정 예산도 대폭 반영됐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미래세대 부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통제 불능 변수의 시대정책, 산업, 투자 모두 재정비 필요. 이번 뉴스 흐름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정책 리스크 확대입니다. 금융지주통신사와 학업종까지 정부 규제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현실화입니다. 반도체, 원전, 함정 수주 등은 단순 수출이 아닌 전략 동맹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의 재편을 요구합니다. 셋째, 경기 둔화와 금리 전쟁입니다. 일본 성장률 하향, 국내 NIM 하락, 대출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향후 경기 대응 전략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오늘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파도가 몰려온다. 이젠 버티는 자가 이긴다. 정책 충격, 수출 경쟁, 기술 탈취, 경기 둔화까지 산업과 자산 모두 방어적 전략과 유연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5월 2일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정확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